Godspeed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 We rise like tall buildings as the chemicals they take us higher. 한국이 만약에 전쟁이 나면 러시아는 바로 참전을 한다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는 전문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앞만 보고 하는 걸까요? 한국의 김여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차주와 장애아이 엄마 사이의 감동의 인간관계 소식 함께합니다. 신발 한 컬레 값 그냥 술 한잔 안 먹었다고 생각하면 되죠. 따뜻한 사장님의 마음입니다. 사장님처럼 마음씨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초등학교 학생들의 160장 이상의 편지 내용이 있었습니다. 치매 예방과 염증 완화에 효과적이라는 식전에 들기름에 관한 정보 공유합니다. 반갑습니다. 3월 8일 토요일입니다. 주말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3월 달의 첫 주에 처음 주말일인데요. 우리 주변 환경에서 이제 꽃도 보실 수 있고 봉우리 새싹도 나오는 것을 좀 보실 수 있을 텐데요.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대화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죠. 개나리야 왜 이제서 나왔니? 그동안은 춥지 않았니? 하면서 말을 붙이시는 그런 분들도 참 많습니다. 어찌 보면 옆에서 보면 저 사람 제정신이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러한 모습을 볼 때면 그런 분들의 어떤 서정적인 부분 그리고 정적인 부분이 참 편안하고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주말 시간에는 여유롭고 건강하시고 또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인데요. 한국이 만약에 전쟁이 나면 북한과의 전쟁이 나면 러시아는 바로 참전을 한다라는 이 소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우크라이나 러시아 특사가 한반도에 유사시 러시아의 참전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키스 켈로그라는 사람인데요. 이 키스 켈로그, 미국과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 특사는 6일 미국의 외교협회 대담에서 개념적으로 본다면 2만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진다면 러시아 병력이 싸우는 상황이 올 수 있다. 그게 합의의 일부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가 말한 합의란 지난해 6월 북한과 러시아가 체결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의 관계 조약을 가리킵니다. 해당 조약은 북한과 러시아 중에 한쪽이 공격을 받을 경우 양쪽 모두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를 하고 상호 군사 지원에 나서도록 했습니다. 켈로그 특사는 현재 북한은 러시아의 쿠르스크지 외곽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다고 강조를 하고 있고요. 또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시기와는 달리 북한과 러시아, 중국, 이란이 긴밀한 협력 관계가 됐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4년 전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마주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정렬이라며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북한의 파병, 각 측의 협력 등은 단순히 유럽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계적인 문제입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켈러그 특사는 우크라이나의 전쟁 해결을 위해서 전쟁 자체의 원인을 다루는 것은 물론이고 미국과 유럽이 세계적인 대대적 동맹 구조에 맞서고 있다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울러서 평화는 오직 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라며 이전의 접근법을 토대로 우리는 적과 우방 모두와의 대화를 피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했다라고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종전을 위해서 러시아와 협상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두둔하기도 하고 있고요. 그렇죠. 우리가 좀 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참전을 하기 전에 푸틴 대통령과의 계약과 사인이 있었죠. 그 사인은 서로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고 전시가 발생을 했을 때 우리는 무조건 도와준다라는 개념의 이 계약이 있었죠. 우리는 그걸 좀 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이 러시아 특사, 우크라이나 러시아 특사가 한반도 유사시에 러시아의 참전 가능성을 거론한 부분은 사실 무시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힘이 있어야지만 외교도 가능하고 힘이 있어야지만 전쟁과 국제사회에서 지지 않는다라는 점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운전은 앞만 보고 가는 걸까요? 한국에서 우리가 빗대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김여사, 김여사. 어떻게 보면 여성을 좀 비하한 말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운전을 초보이지만 이해할 수 없는 운전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김여사, 김여사 하죠. 그런데 운전은 앞만 보고 할까요? 우리가 양쪽도 좀 쳐다봐야 되고 또 주변 상황을 다 파악을 해야 되고 하는데 이 영상을 보시면 정말 앞만 보고 가는 걸까요? 아니면 나이가 들다 보면 깜빡깜빡하니까 라고 볼까요? 주유기를 꼬리처럼 단 채 도로를 주행하고 있는 자동차 모습이 공개되면서 누리꾼들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한국의 JTBC 사건반장은 최근에 SNS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된 주유기를 꼽은 채 도로를 달리는 한 자동차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영상은 지난 4일 오후 6시쯤 인천 남동구의 한 도로에서 촬영이 됐다고 합니다. 영상 속에서 한 자동차는 오른쪽이죠. 지금 보시면 주유구에 끊어진 주유기를 꽂은 채 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목격자 A씨는 주유건을 꼬리처럼 달고 가는 차가 있길래 너무 놀랐다라며 운전자를 보니 40대에서 50대 정도로 보이는 여성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A씨는 상황을 알려주려고 했는데 어떤 차량이 앞을 막아서 멈추게 한 뒤 주유기에 대해서 알려주더라라며 이어서 경찰에 신고하는 모습까지 보고 저는 자리에서 떠났습니다 라고 덧붙입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비판 댓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들은 운전하면서 사이드미러를 한 번도 확인 안 하는 것 아니냐? 기름 넣고 주유기 안 뽑은 채 출발한 것 같은데 이러한 사람이 어떻게 운전면허증을 받았을까?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찌 보면 좀 씁쓸하죠. 왜? 우리도 때때로는 냉장고 안에 TV 리모컨을 놓지는 않지만 리모컨을 어디다 뒀는지 늘상 핸드폰을 어디다 뒀는지 모르고 자동차 키를 늘 찾고 있으니 말입니다. 살다가 깜빡하다 보면 내가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있었는지를 소리를 하면서 통화를 하다가 보면 뭐 한 가지를 하고 있었던 걸 잊어먹는 거죠. 그러니 사실 이런 영상을 보면 남의 일은 아닌데 그렇다고 두둔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저 부분을 비판하기는 내 자신이 좀 찔리고 그렇죠. 살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서부터는 훈훈한 얘기를 함께 할까 합니다. 차주와 장애 아이 엄마 사이의 감동의 인간관계 얘기입니다. 이웃 주민의 장애 아이가 실수로 차량에 흠집을 냈으나 수리비를 받지 않은 차주 사연이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랑할 건 아니지만 자랑입니다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 A씨는 최근 자신의 차량에 누군가 올려둔 쪽지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장애에 있는 아이가 실수로 A씨 차량에 흠집을 남겼으니 연락을 달라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상대 차주 B씨는 차에 연락처가 없어서 쪽지 남긴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옆에 있는 차 주인이라며 지난밤 장애가 있는 제 아이가 문을 세게 여는 바람에 차량에 흠집을 낸 것 같다라고 자초지종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어서 아이를 주의시켰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손해 부분은 확인해서 연락 주시면 최대한 잘 조치하겠습니다 라며 심려 끼쳐드려서 진심으로 죄송하고 사죄드립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연락 부탁드립니다 라고도 당부를 했고요. A씨는 당시 차량 상태에 대해서 살짝 패이고 약간 들어가 있더라. 수리하기도 애매하고 안 하기도 애매했다라며 잘 타지 않는 차라서 한 판을 다 도장하자니 턱도 없이 비쌌다. 굳이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을 합니다. 2주 정도 지난 뒤에 A씨는 27만 원의 차량을 수리했다고 합니다. 그는 감쪽같이 고쳐져서 놀랐고 기분이 좋아졌다라고 만족해하며 B씨가 쪽지를 남겨 오히려 감사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자 남겼다고 합니다. A씨는 B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연락이 늦었습니다. 차량 운행이 많지 않고 장사를 하다 보니 시간이 안 났습니다.
오늘 잘하는 곳에서 차량을 깨끗이 수리를 했습니다라며 저도 아이 키우고 있습니다. 애가 실수로 저지른 일이다 보니 얼마나 걱정이 많으셨겠습니까? 라고 다독입니다. 이어서 부모님이 쪽지를 붙여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수리비 얼마 안 나왔습니다. 라며 이건 제가 그냥 처리했으니 걱정 마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B씨는 저희 아이의 실수로 바쁜 일상에 번거롭고 신경 쓰이는 일을 끼쳐서 송구했다라며 자비로 처리하시게 만든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실수로 저희의 불편한 마음을 덜어주시고자 편한 말씀으로 양해해 주시고 너른 마음으로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두 분의 인품이 느껴집니다. 금액이 꽤 많이 나와서 그냥 넘어가기 쉽지 않을 텐데 좋은 일 하셨습니다. 행복하고 좋은 일이 100배로 생기시기를 또 올해 로또 당첨되세요 등의 반응을 보였는데요. 25만 원이면 작은 돈은 아닙니다만 한 $200 정도 되죠. 사실 마음이 훈훈하고 마음이 푸근하네요. 그렇죠? 듬듬한 이런 이웃 주민을 만나고 산다는 것도 한편에 또 복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봅니다. 신발 한 컬레 값 그냥 뭐 술 한 잔 안 먹었다고 생각하면 되죠. 또 훈훈한 얘기인데요. 대전 중앙로역 인근에서 옷가게를 운영하던 40대 김민석 씨 가명입니다. 지난해 10월 22일 예상치 못한 손님과 마주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날은 온종일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오전부터 가게 문을 열었지만 궂은 날씨 탓에 오후까지 손님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후 3시 무렵까지 김 씨는 장사가 되지 않아서 가게 안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머리와 수염이 덥수룩한 60대 남성이 주저하면서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몰골은 초라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뻑 젖어 있었고 신발조차 신지 않아서 맨발이었습니다. 물에 부른 발에는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남성의 몸에서는 빗물이 뚝뚝 떨어졌고 그는 가게를 둘러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그를 내쫓지 않고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잠시 후에 남자는 겨울 옷값이 얼마인지 물어봤습니다. 김 씨는 옷마다 가격이 다른데 혹시 찾는 옷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남자는 조용히 돌아서서 가게를 나갑니다. 김 씨는 빗속으로 사라진 그 남자가 계속 눈에 밟힙니다. 아저씨가 나간 뒷모습을 보는데 물에 띵띵 불은 맨발로 걸어나가는 모습이 아른거려서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김 씨는 서둘러 가게를 뛰쳐나갔습니다. 남자는 멀지 않은 신발 가게 앞에서 멈춰서 있었습니다. 김 씨는 그를 다시 가게로 데려옵니다. 발 사이즈가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묻자 남성은 275mm라고 답을 합니다. 김 씨는 진열장에서 남성의 발에 맞는 운동화 한 컬레를 꺼냈습니다. 8만 원 상당의 신발이었습니다. 신을 신겨주려고 보니 발이 젖어서 양말도 필요해 보이더라고요. 김 씨는 가게에서 파는 새 양말도 꺼내왔습니다. 의자를 내어서 앉게 한 후 신발끈을 손수 풀어서 건넸습니다. 별다른 대화는 없었고요. 양말과 신발을 다 신은 남성은 고개를 숙여서 감사의 인사를 하고는 가게를 나갔습니다. 요즘 가게 장사가 잘 안 됐지만 제가 술 한 잔 안 먹으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서 밤 9시 무렵 가게에 외모가 말끔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김 씨는 처음에 이 손님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손님은 계산대로 다가와 자기 발을 가리키며 저 신발 받았던 사람인데요 라고 말을 걸었습니다. 그제야 김 씨는 그가 그때 남자임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머리를 자르고 면도를 한 상태였고 깔끔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면도를 해서 실수를 했는지 턱에 면도날 자국도 보였습니다. 그땐 솔직히 불안한 마음도 조금 있었어요. 왜 또 오셨지? 하는 생각에 경직돼 있는데 주머니를 뒤적거리시더라고요. 남성은 주머니에서 증명사진을 꺼내서 카운터에 올려놓습니다. 다음 주에 주민등록증 발급받으러 갑니다. 일을 해서 신발값 갚으려고요. 김 씨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 신발은 제가 선물로 드린 것이니 돈 안 주셔도 괜찮아요 라고 말을 했는데
그 상황이 너무 감격해서 저도 웃고 있더라고요. 가슴이 뭉클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장사가 요즘에 정말 안 되죠. 임대료, 렌트비 내기가 힘들다고들 다들 말을 합니다. 그런 때일수록 마음이 더 각박해지고 삭막해지죠. 내가 보통 땐 따뜻하게 마음을 가지고 살았더라도 내가 당장 내 수중에 돈이 없어서 먼슬리 내야 되는 렌트비와 임대료 그리고 각종 공과세를 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기 마련인데 이런 손님에게 이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다라는 건 이 분 또한 마음이 따뜻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사장님처럼 마음씨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일주일 후에 김씨의 가게에 한 여성이 또 찾아옵니다. 옷을 사러 왔다라며 김씨에게 파일을 하나 건네주고 떠났습니다. 이 파일에는 초등학교 3학년생 60여 명이 손수 쓴 편지가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편지를 주고 간 여성은 경기도 광주의 모 초등학교 도덕 선생님이었습니다. 여성은 이 사연을 기사에서 접한 후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소개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감동을 받아서 단체로 편지를 썼습니다. 이후에 한 차례 더 편지가 도착을 해서 김 씨는 총 120통의 편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꿈나무들이 연필로 꾹꾹 눌러 쓴 편지에는 사장님처럼 마음씨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 씨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 씨는 언론의 인터뷰 요청에 얼굴을 공개하거나 실명을 밝히는 것을 한사코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네티즌 수사대가 CCTV 영상을 통해서 가게를 찾아내며 이 사연이 널리 퍼졌다고 합니다. 김 씨의 집은 경기도 동탄입니다. 11년째 대전중앙시장 인근에서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매일 기차로 출퇴근한다고 합니다. 밤 늦은 시간에 퇴근을 하다 보니 기차역에서 노숙자나 주치자들을 많이 보게 된다고 합니다. 가게와 가까운 시장 주변에서는 남은 채소를 팔지 못해서 밤 늦은 시간까지 집에 가지 못하는 노인들도 보게 됩니다. 두 딸의 아빠인 김 씨는 마음이 열입니다. 길에 쓰러진 주치자를 만나면 신고해 준 뒤 경찰이나 구급대가 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일도 많다고 합니다. 시장에서 노점 상인의 남은 채소를 몽땅 산 적도 여러 번 있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노숙자 잘해주지 마라, 또 찾아온다 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낸다고 합니다. 그러나 김 씨는 자신의 베푼 작은 친절이 누군가에게 살아갈 이유를 줄 수도 있다고 믿는다고 합니다. 그는 중학생 두 딸에게 자랑스러운 아빠가 된 것이 가장 기쁘다고 말을 했습니다. 김 씨는 선한 영향력이 퍼졌으면 하는 마음에 사연을 밝혔지만 일부 악플러들은 삐뚤어진 시선으로 댓글을 단다고 합니다. 연출한 것 아니야?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가게를 홍보해? 사람 섭외한 거 아니야? 등의 댓글이 달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김 씨의 격려의 목소리가 더 많기에 힘이 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나 같으면 무서워서 문부터 걸어 잠갔을 텐데 한 생명을 살렸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김 씨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우연히 한 번 좋은 일을 했을 뿐인데 이러한 일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사실 그분들이 칭찬받아야 할 마땅한 일인데 제가 받는 게 민망하네요. 그래도 선한 영향력을 미쳤다고 하니 기쁩니다. 이러한 작은 선행들이 모여서 더 따뜻한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분은 천사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사실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많다. 그리고 내가 따뜻한 시간을 잠깐 드리면 그 사람의 상대방은 인생이 바뀔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듣는데 참 이러한 마음을 듣기만 하지 사실 행동으로 표현을 하고 내가 몸으로 실천하는 일이 극히 드물죠. 예, 부끄럽습니다. 치매 예방과 염증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식전의 들기름 한번 들어보시죠. 들기름이 참 좋다고 하죠. 예전에는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거꾸로 들기름을 먹인 다음에 거꾸로 한번 아이를 이렇게 들어주면 불순물이 속에 있었던 불순물이 다 떨어져 나간다는 뭐 속설도 있고 그런 거를 행동을 하신 분들도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도 이제 그 기름에 대한 재조명들이 있죠. 참기름 무엇이 좋은지, 들기름은 무엇이 좋은지
그리고 올리브유는 무엇이 좋은지, 또 해바라기 씨유는 뭐가 좋은지, 아보카도유는 뭐가 좋은지 요즘에 많이들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식전에 들기름 한 숟갈을 먹으면 치매 예방과 염증 완화에 효과적이라는 전문가의 견해가 나왔습니다. 한국에서 김희진 한양대 신경과 교수는 최근에 유튜브 채널 지식한상을 통해서 치매 예방과 염증 완화에 좋은 음식을 소개했는데요. 김 교수는 들기름에는 리놀렌산이 60% 이상 들어있고 이 성분은 뇌세포 구성 성분 중 가장 중요한 불포화 지방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리놀렌산은 불포화 지방산으로서 필수 지방산 중의 하나라고 합니다. 이 성분은 모발과 피부에 윤기를 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는 또한 들기름 안에는 항염증 효과가 올리브 오일만큼 함유되어 있어서 뇌 건강을 위해서 공복 시에 먹을 수 있는 좋은 음식 중에 하나라고 말을 합니다. 섭취 방법에 대해서는 들기름은 볶지 말고 밥 숟가락 한 숟가락 정도를 그대로 먹는 것이 좋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아울러서 들기름에는 더해서 계란을 섭취하면 풍부한 단백질과 신경 전달 물질 전구체인 콜린이 함유되면서 치매 예방과 염증 완화에 더욱 효과적이다라고 조언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삼으시고요. 내가 필요하다,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보고 있어서 효과가 좋다라고 생각하신다 그러면 그게 내 몸에 또 맞는 부분이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얘기를 저도 근간에 저희 가족 중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한 달 정도 전에 듣기는 했습니다만 뭘 요즘에 더 좋은 음식들도 많은데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좋다고 하니까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염증 완화라는 부분에 조금 관심이 좀 갑니다. 한번 저도 기회가 되면 시도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멋진 하루 되시고요. 멋진 주말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Our hearts beat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 We rise like tall buildings as the chemicals they take us higher.